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문을 하셨죠. 백신 2천만 명분의 추가 확보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안동에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는 수개월 전에 아스트라제네카와는 CMO를 계약 체결했고요. 노바백스와는 CDMO를 계약 체결했습니다. 이미 다 알려진 재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되는 것은 모더나부터 시작해서 화이자 그 어떤 백신들에 대한 부작용 그리고 보관법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상당히 좀 쉽게 접종하고 저렴하게 접종하기에는 핸디캡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기사화가 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서 이제 단순히 해외에서 만들어진 공수해 온 그런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주입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뭐 CMO든 CDMO든 생산하고 위탁 개발 생산하는 거죠. CDMO 그 D가 소위 말하는 디벨롭이라 그래서 개발해서 생산하는 건데요. 그렇게 노바백스든 뭐 위탁 생산만 하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어쨌든 국내에서 이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만들어낸 그런 백신이야말로 실제로 수급 측면에서도 확보하기가 편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급기야는 오늘 뭐 문재인 정부의 어제 신년 연설 이후 바로 오늘 이렇게 안동에 또 오셨다라고 합니다. 신년 연설이 월요일이었나요? 이틀 전인 것 같습니다. 그죠? 해서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뭐 관련된 종목들이 원래 모두가 알고 있기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약 98% 이상 가지고 있는 SK케미칼에 집중이 좀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오늘 SK가 갔습니다. SK가 그죠? 좀 예측하지 못했고요. SK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물론 지주회사가 SK와 또 SK 디스커버리 이렇게 있는데 SK 쪽이 이렇게 수혜를 받는다는 것은 뭐 단순히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이슈라기보다는 SK 그룹주 전반적인 어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방문을 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을 또 했기 때문에 이슈가 그냥 쉽게 지나갈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조금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여기 이 경북메일이라는 김진호 기자의 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예정대로라면 내년에는 우리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을 것. 내년이면 2022년이겠죠, 그죠? 어찌됐건 2022년 되기 전에 위탁 생산과 위탁 개발 생산을 통해서 노바백스든 아스트라제네카든 이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만들어낸 백신을 아마도 우리 국민들이 접종하지 않을까라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슈가 슬슬 이제 올라오고 있다. 그죠? 계속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노바백스와 구매를 논의하는 것도 노바백스가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위탁 개발 생산을 백신에 대해서 체결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급이 편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조금 더 기사화되고 화제가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좀 드렸고, 그동안에 계속 관심 있게 보자라고 했던 SK케미칼과 디스커버리 이 두 종목이 시장에서 주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기타 이 SK 그룹주인 SK 지주도 그죠? 갑자기 오늘 뭐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 매동하고 차트를 보니까 그럴만 하겠더라고요. 그림 자체가 잘 그려져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SK거든요. 오늘 8% 상승했죠, 그죠? 보면 이렇게 지금 SK도 지난번에 이제 이 고점 때까지 다 왔어요.
33만 원대가 아주 철옹성입니다. 절대 못 뚫는 철옹성인데 과연 과연 뚫을 수 있겠느냐. 그죠? 굉장히 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시가총액을 보면 SK 주식은 시가총액이 지금 21조예요. 21조 7천억 원. 유동주식수 3,100만 주. 굉장히 사실 무겁고 그런 주식인데 8%나 상승을 하고 대단합니다. 어찌됐건 오늘은 SK에 집중되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매동을 보면 외인과 기관이 상당히 좀 많이 사고 있죠. 수급이 좋습니다. 지금 개인들 다 털어내면서 수급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해볼 만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요. 사실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SK케미칼과 디스커버리입니다. 우선주 종목까지 포함해서요. 자, 우선은 이제 케미칼이 이번 이슈에도 강하게는 못 갔지만 SK 쪽에 수급이 쏠리면서, 그죠? 그렇지만 저는 이 35만원대에 정확하게 지지가 좀 나와주면서 다시 제대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곧 이 40만원대의 돌파 시도와 함께 다시금 이 윗구간에서 놀지 않겠느냐, 그죠? 이 윗구간에서 놀 것이다. 45만원까지 이 45만원에 대한 돌파 시도를 하러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길 돌파해서 갈 것이다. 추세가 어쨌든 이 40만원을 돌파함과 동시에 다시 바뀔 수가 있고, 돌파한다면 추가적인 또 수급에 대한 매수세,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많은 돈들이 좀 유입이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외인과 기관이 최근 3일 동안의 쌍매수로 금액으로 따져보면 뭐 400억, 250억, 130억 상당히 세게 들어오고 있어요. 개인들 다 털고 있죠. 요런 게 참 좋은 거죠. 돌아나오는 움직임에서 개인은 털리고 외인과 기관이 쌍매수로 들고 가는 느낌, 움직임이 괜찮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4조 6천억 정도, 유동주식수는 750만 주, 가벼워요 유동주식수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움직임 속에서 저는 계속적으로 좀 이제 조정을 충분히 받았잖아요. 사실은 기간 조정 플러스 가격 조정도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SK케미칼도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45만원에 대한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섣불리 매도하는 것보다는 이왕 기다려본 거, 그죠? 이왕 조정받고 쌍바닥 만들고 올라갔다 다시 눌릴 때까지 지금 몇 개월입니까? 거의 7월 8월에 최고점 찍고 다시 11월에 한번 찍은 다음에 계속 눌렸었는데, 어찌됐건 추세 자체는 뭐 나름의 상승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때야말로 비로소 진짜 한번 더 버텨보는 좀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면 어떻겠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일가 한번 볼까요? 0.76% 뭐 무난하게 마감했고요. 내일 시장에 과연 수급이 다시 한번 쏠리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N사 포털 사이트에도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 해가지고 노바백스 지금 급상승 검색어에 10위에 3개가 다 SK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에서는 관심이 좀 뜨겁고, 이 수급들이 뭐 SK로 갈 수도 있고요, SK 디스커버리로 갈 수도 있고, SK 케미칼로 갈 수도 있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디스커버리 보겠습니다. SK 디스커버리는 사실 지분만 봤을 때는 SK 케미칼의 지분도 들고 있고,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도 들고 있고, SK D&D의 지분도 들고 있고, SK 가스, 그죠? 뭐 상당히 좀 다양한 분야에 다양하게 좋게 들고 있어요. 요즘에 또 뭐 친환경, 뭐 신재생에너지, SK D&D가 풍력 아닙니까? 그죠? SK 가스도 또 있고요, 수소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SK 케미칼은 뭐 아시겠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거의 100% 가까이 들고 있기 때문에 98% 정도, 그런 이슈들을 지금 다 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주회사라서 물론 주가 반영이 조금은 약하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테마를 붙여서 움직이더라도 나름의 이유가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에요, 디스커버리가. 저는 그래서 디스커버리를 조금은 뭐 재미없게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뭐 계속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조금 더 잘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디스커버리가 지주회사죠, 그죠?
투자 정보 들어가셔가지고 IR 자료실이었나?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IR 자료실이었던 것 같아요. 12월 9일날 올라온 자료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이게 이제 3분기 때 SK 디스커버리 인베스터 릴레이션스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자회사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어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이슈 없다고 보고,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IPO, 그죠? 상장에 대한 부분들 아마 1월 말쯤에 상장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더 가시화되고 시장에서 더 들썩들썩 거릴 것 같아요. 2021년에 정말 대박 그 IPO,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들이 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카카오뱅크도 그렇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 상당히 좀 기다릴 만한 주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꼭지를 담당하고 있다. 그죠? 이 백신 쪽에 상당히 좀 그 포커스를 맞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죠? 우리가 내려가면 이 D&D라는 회사, 그죠? 이 D&D라는 회사가 원래는 부동산 개발하는 회사인데, 얘가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로 이렇게 풍력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슈가 있어요. D&D 지금 한 5만원 조금 안 되는 4만 5천원 후반대인데, 이 종목도 지금 엮여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갈 수도 있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그런 좀 종목이고, SK 플라즈마라고 이 종목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소위 말하는 뭐랄까요, 좀 바이오 제약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아직 상장은 안 되었지만 계속적으로 어쨌든 좀 이슈화를 만들어 가고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디스커버리의 뭐 자회사에 대한 설명들이죠. 디스커버리의 이 자회사를 보면 케미칼도 있고 가스도 있고 D&D도 있고 플라즈마도 있다. 그래서 SK D&D는 ESS 연료전지 신규 사업 진출하고 풍력발전소 친환경 에너지 사업 모델이 있고, 그죠? 굉장히 좀 그 이슈화될 만한 그런 한 꼭지를 담당하고 있고요. SK 가스도 뭐 수소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될 수도 있고, 플라즈마도 그렇고요. 케미칼은 요 하단에 이제 바이오사이언스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더 보시기 편하시겠죠? 지금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사실은 이 디스커버리의 이 하단으로 케미칼도 있고 가스도 있고 D&D, 그죠? 풍력, 플라즈마는 뭐 제약바이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휴비스라고 또 있어요. 얘도 지금 그 중국에다가 플라스틱, 그러니까 녹는 플라스틱인가요? 썩는 플라스틱인가? 그거를 좀 또 하는 회사예요. 휴비스. 주가가 한 7, 8천원짜리 정도 되는데 얘도 좀 이슈가 있게 나올 만한 종목이고요. 중요한 게 이제 이거겠죠. 그죠? SK 바이오사이언스. 얘가 상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분을 98%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케미칼이 그 수혜로 주가가 계속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눌렸다가 쌍바닥 찍고 다시 갔다가 이제 이렇게 조정해서 다시 올라가는 추세인데, 어떻게 갈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케미칼이 어쨌든 33% 정도를 케미칼의 33% 정도를 디스커버리가 들고 있기 때문에, 디스커버리는 사실은 뭐 주요 회사들이 다 상장이 되어 있어서 조금 힘을 약하게 받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뭐 6만원대 중반은 충분히 뭐 상승이 가능한 금액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차트로 가면 이 SK 이 디스커버리도 조금은 약하게 보이고, 이거 좀 재미없는데 하실지 모르지만, 이 기간 동안에 요 박스권 6만원에서 7만원의 요 박스권을 돌파만 한다면 저는 종고점을 뚫고 충분히 더 날아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유심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자.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까지는 한번 기다려보고, SK D&D 걔도 이제 조금 더 시장에서 이 풍력에 대한 이슈나 뭐 ESG 관련한, SK는 특히 ESG 경영에 대해서 상당히 좀 힘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슈가 된다면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도 뭐
뭐 D&D도 보유하고 있고 휴비스의 SK바이오사이언스의 케미칼, 가스까지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 치고는 충분히 더 갈 수도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뭐 시가총액이나 주식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시가총액 1조밖에 안 돼요. 유동직수 1000만 주. 물량 잠기면, 그죠? 물량 잠기면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케미칼 디스커버리. 자, SK는 사실은 저는 바이오사이언스 관련 종목으로 안 봤기 때문에 SK하고 디스커버리, SK 케미칼하고 SK 디스커버리, 그 두 종목은 이왕 기다리신 거, 그죠? 6만원대 지금 버티면서 기다리셨는데, 이왕 기다리신 건 지금 이슈되는데, 만약에 조금 상승하면서 다 7만원대 간 다음에 손절하지 마시고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셀트리온도 그랬고요. 많은 종목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긴 장고의 시간을 거쳐서 다시 추세 전환하려는 시도를 가지고 근 시일 내에 단기적인 고점을 돌파하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리고 그 수급은 개인이 아닌 외인과 기관일 때, 그때는 팔고 싶죠, 엄청. 하지만 그때가 파는 게 아니라 그때는 진짜 들고 있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해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시장이 이 종목들의 힘을 좀 실어줄지 내일, 길게는 다음 주까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한번 매매 임하신다면 재밌는 또 움직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근 시장에서 어쨌든 뭐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지금 상승은 하고 있는데, 매일 외인과 기관이 또 사고 팔고 막 하면서 조금은 이제 잘못 들어갔다는 고점에 물릴 수도 있는 그런 좀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종목별로는. 그래서 그런 타이밍 잘 맞추셔서 들어가는, 양봉 뽑아서 막 치고 올라갈 때 들어가시지 말고요, 조금 눌릴 때 들어가시는 분할로, 그런 움직임을 좀 잘 살피시면서 매매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